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목 상승의 갈증 해소해드리는 수익 자판기.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행의 황유주입니다. 저희 수익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여러분께 수익 나는 정보들 쏙쏙 제공해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시고 알찬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오늘도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 주 대비해볼 좋은 전략들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 전략뿐만 아니라 검색기를 이용해서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뿐만 아니라 이제 급등하기 전에 여러분이 선취매할 수 있도록 종목 두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히든 종목, 저희 수상한 가종목 두 번째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오늘 리뷰하는 시간도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혜택들, 노하우들을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검색기 교육뿐만 아니라 이전 수상한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까지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자, 저희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용철 전문가의 시장에 대한 해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은 저희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수익 나는 종목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해 주시고 저희 너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너튜브의 EBC 경제 채널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본격적으로 수익 자판기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핫 이슈 키워드로 짚어보는 증시 키워드 슬롯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 각종 이슈들이 몰려있죠. CPI나 FOMC 같은 큰 이벤트들이 겹쳐 있는데 경계감이 조금 짙었던 탓일까요? 오늘 사실 상승폭이 그닥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장 움직였던 키워드들부터 화면으로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장 키워드 FOMC, 내 마녀의 날, 로봇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FOMC 그리고 내 마녀의 날이 이번 주 14일 새벽에 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는데 하필 또 이날이 내 마녀의 날이 겹치는 날입니다.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키워드를 세 가지로 가지고 온 이유 중에 두 가지가 겹치죠. 앞으로 12월 달 FOMC뿐만 아니라 쿼트러플 위칭 데이라고 해서 내 마녀의 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변동 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년에 몇 번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3, 6, 9, 12월 해서 총 4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4번 있죠. 그 4번 선물 지수, 주가 지수 선물, 주가 지수 옵션, 개별 종목, 개별 주식, 옵션, 개별 주식, 선물까지 해서 모두 4가지 상품이 다 만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FOMC 정례회의 이후에 이번에 금리가 제가 한 가지 돌발 질문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FOMC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인상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아무래도 동결 기대감이 조금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기정사실화될 만큼 12월 달 FOMC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금리는 동결을 하고 기정사실화됐다는 가정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요,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번 달 발표될 앞으로의 전망치죠. 점도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제 시장은 물가를 잡혀가고 있는 수준인데 이번 달 CPI와 PPI 모든 발표가 지수들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물가는 계속해서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파월 의장은 이와 같은 낙관적인 분위기를 경계하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파월 의장은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을 제한시키는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번에 코트러플 위칭데이라고 해서 내만 여인 날이죠. 변동성이 극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그나마 조금 시장의 우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은 내년 상반기,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상 변동성은 그나마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단기간의 변동성은 그나마 제한되지만 아무래도 단기 조정에는 좀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편이 아무래도 아무런 준비를 안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러면 제가 준비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죠. 키워드 세 번째는 로봇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LIG 넥스원에서 미 로봇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거기다가 LIG 넥스원까지 해서 3파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면요. 제가 차트 좀 이쁘게 여러분들께 작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2023년도 8월이죠. 이 8월 최고점 2668 라인대를 찍고 나서 고점을 계속 낮췄죠. 이 고점을 낮춘 상황에서 추세선을 그어보면 좀 이쁘게 제가 좀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라인대가 직선입니다. 주황색 라인대를 그어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돌파 이후에 이 라인대 좀 깨끗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황색 라인대만 보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좀 확인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더 그어드리는 건데 이 주황색 점선입니다. 주황색 점선을 돌파했죠. 돌파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재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라인대가 어떤 라인대냐? 2023년도 8월이죠. 8월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 고점을 낮추는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지 저항의 원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 마찬가지로 이 저항선이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었고 전환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나서 종가 기준으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 이미 시장은 추세는 전환을 했습니다. 이미 추세는 상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상방의 추세 속에서 이번 달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한 12일, 12월 12일, 13일 거기다가 14일까지 CPI, PPI 거기다가 FOMC 정례 회의의 결과뿐만 아니라 내만여일까지 모든 변동성이 극심한 이벤트들이 겹쳐지면서 사실상 시장은 한 번쯤은 저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변동성이 제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변동성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시장이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전 고점 라인대를 단번에 돌파하진 못해도 한 번쯤은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지는 이 라인대는요. 2480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돌아서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짚고 넘어갈 이벤트들 제가 몇 가지만 더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FOMC에 이어서 12월 FOMC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금리 동결 이후에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 낙관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 차례 주춤할 가능성이 높고요. 주춤한 이후에 시장은 강한 반등세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채 위주의 발행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장기채가
이제는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악재로 볼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동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마찬가지로 이제는 호재라고 보시면 돼요. 극단적인 상황까지만 치닫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이슈들은 이제 막 소멸될 이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가 아니라 더 이제는 호재로 여러분들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CPI와 PPI 마찬가지로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성대로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대주주 양도세도 조정될 가능성도 높고 내년 6월 달까지도 그 공매도가 금지가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시장 변동성 장세는 유지가 되지만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리해보면 FOMC 그리고 쿼드러플 위칭데이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극심한데 그래도 우리 시장의 변동성 걱정은 조금 덜으셔도 좋다. 다만 단기 조정에는 대비를 하셔야 한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대비는 저희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철 전문가 노란톡 입장 방법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해답 모색해 나가시고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도 쏙쏙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저희 이제 본격적인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검색기 교육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검색기가 혼자서 하시기가 참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 이용철 전문가님이 오늘도 섬세하게 코칭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검색기 교육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를 한번 더 만들어 볼 거고요. 거기다가 오늘 다음 시간 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볼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 당일날에 급등하는 검색기를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차트의 3대 요소 기억하시죠?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입니다. 각각의 요소 하나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포착해 낼 수가 있는데 각각의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합쳐 봤을 때 더욱더 강력한 종목들만 포착해 낼 수 있는 검색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복습하는 의미로 각각의 요소들을 바로 배워본 다음에 검색기에 적용시켜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바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동평균선부터 보도록 할게요. 정배열과 역배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배열에서 혹은 역배열에서 보통 역배열이 아닌 정배열에서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이 포착될 가능성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정배열을 어떻게 검색기에 적용시키냐? 지난 시간 안에 다 배워봤죠.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적용시켜 보도록 할 건데 HTS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 화면 보면요. 제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K사 0150 조건 검색 화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정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내려고 했을 때 어떠한 수식들을 찾아내야 되냐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범위 지정만 눌러봐도 수많은 수식들이 나오고요. 자, 시세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기술적 분석, 패턴 분석, 재무 분석까지 이렇게 수많은 수식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기에서 돋보기 왼쪽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가격 이동 평균선에 정배열 위치한 종목군들을 잡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그럼 이동 평균을 검색을 해보면 이동 평균에 관한 수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주가 이동 평균입니다. 주가 이동 평균선 중에서 자, 주가 이동 평균선 배열을 통해서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잡아낼 수 있어요. 특히 정배열에 위치한 종목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배열이라 함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게 정배열이라고 하죠. 그럼 이 정배열을 갖다가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선, 20일선, 60일선 기준이 잡혀 있는데 저는요 조금 더 단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5일선, 10일선, 20일선을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을 때 정배열이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자, 5일선이 부등호가 왼쪽으로 가야겠죠. 부등호 5일선 방향으로 벌어져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0보다는 11선이 부등호 방향이 11선 쪽으로 이렇게 틀고 있어야지 사실상 정배열인 상황으로 여러분들께서 검색기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추가를 해 놓고 나서 자,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종목들이 나와요. 682종목이 나오는데 등락률 상위를 보시면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 포착이 돼요. 보시면 대한제당 우선주 이렇게 당일날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나오죠. 대한제당 우선주뿐만 아니라 남선알미 우선주, 남선알미 우에서 상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코레일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또 가고 나서 금일도 상한가를 갔죠. 근데 상한가가 그냥 상한가가 아니었습니다. 18% 이상 갭 상승을 하고 나서 상한가를 갔죠. 거기다가 흥국화재 우선주까지도. 흥국화재 우선주는 장중에 20%가 넘는 급등 이후에 17% 넘게 종가를 형성을 하고 마무리를 했고요. 덕성우 마찬가지로 종가 기준으로는 장중에 27%까지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는 1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범양건영까지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범양건영도 장중에 전일이죠. 전일 30%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를 19%로 마무리를 졌고요. 오늘 범양건영 마찬가지로 갭상승 8% 이상 갭상승이 이어서 장중 19.84%대까지 올랐다가 종가를 12.07%로 마무리됐죠.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단 하나의 수식만 넣었는데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물론 682종목 중에서 급등하는 종목군들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단 2가지의 수식만 넣어도 급등하는 종목들 3종목 이내로 축소할 수 있는 제가 수식도 가지고 왔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정배열인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3가지의 이동평균선뿐만 아니라 1가지를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 이동평균 배열을 4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5일선, 10일선, 그 다음에 20일선, 60일선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부등호 방향은 낮은 게 더 커야겠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을 낮은 쪽으로 더 크게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건 삭제할게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검색을 눌러보면요. 마찬가지로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모두 나오는데 앞서서 포착됐던 종목군들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종목들이 나오죠. 대한제당 우, 남선알미 우, 거기다가 시티 프라퍼티. 이건 아까 나오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거기다가 흥국화재 우, 덕성 우, 한네트까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보강된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정배열 중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이 11선, 5일선, 11선, 21선, 60일선까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향대로 검색기를 가지고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군들을 포착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화면이 이 정배열, 역배열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앞서서 배워봤을 때 또 어떤 걸 배웠었죠? 맞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배웠죠. 이 골든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그때를 골든크로스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혹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뚫고 이탈할 때, 하향 이탈할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는데 급등할 때에는 데드크로스보다 골든크로스가 이어진 상황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를 검색기에 녹여냈을 때
당일날에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검색기에 녹여낼지 지난 시간 안에 배워봤기 때문에 오늘 복습하는 의미로 빠르게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HTS 화면 다시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 삭제 눌러보고 다시 한번 이 이동평균선을 활용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는 주가 이동평균 돌파입니다. 이 주가 이동평균 돌파를 보시면 자, 2평이 22평을 돌파한다, 골든크로스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를 누르고 검색을 눌렀을 때 209 종목이 나오고요. 상위 봤을 때에는 상한가 갔던 종목들이 다 나오죠. 이렇게 CCS 상한가를 갔고요. 그다음에 더코디 마찬가지로 장중에 상한가를 가고 나서 종가 20.36%, 고영 보시면 19%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했네요. 네, 전진 바이오판 같은 경우에도 18.45%대까지 급등했던 흐름. 다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매스메디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6.26%대까지 갔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15.40%대까지 이렇게 당일날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을 한 가지 수식만 넣어도 다 포착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1일 2평이 21평 돌파를 해도 이 정도인데 이 52평이 22평을 돌파를 했을 때 이거 수정을 누르고 검색을 했을 때 88종목이 나오죠. 다시 등락률 상위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에도 베셀, 앞서서 나왔던 상한가 같던 종목들과는 다르죠. 다른 성격의 종목들이 나옵니다. 전진 바이오팜, S메디는 겹쳤죠. 이렇게 수식만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의 급등한 종목들 성격 자체가 다른 종목들이 포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 세세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검색기를 만들 수 있는 흐름 여러분들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급등주 검색기 만들기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성격이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같은 시간 동안 안에는 많은 거래량이 터졌을 때 더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요. 같은 거래량이면 짧은 시간 안에 터졌을 때 더 강한 종목들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의 원리를 바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앞서서 우리 주가 이동평균선을 이용해서 했지만 이번에는 거래량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을 검색한 이후에 거래량, 전일 거래량 거기다가 거래량 거래 대금을 눌러봤을 때 이 거래량에 대한 수식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 거래량 비율을 볼 겁니다. 비율에 대해서 전 거래일, 하루 종일 터졌던 거래량이 금일 30분 혹은 60분 안에 종목들이 터진다고 했을 때 당일날에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포착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갖다가 바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면요. 1분봉 전일이죠. 전에 자, 거래량 대비 동일 주기는 1분봉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에 30분입니다. 자, 이렇게 명봉전으로 추가를 눌러봤을 때 자, 200%를 저희가 100%로 설정을 해서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를 해서 나서 자, 이것만 검색을 해보면 전거래를 하루 종일 터졌던 게 당일날 30분에 다 터진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109종목이 나오죠. 여기에서 등락률 상위를 검색해보면 레몽레인부터 해서 상한가를 갔죠. 거의 상한가 수준에 28.57%대까지 급등을 했고요. 오비고도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종목군들,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군들이 모두 다 포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시간 그리고 거래량을 조정을 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100%가 아니라 200%로 수정을 해서 추가를 해놓으면 자, 여기서 검색을 했을 때 66종목이 나오죠. 여기서 좀 더 강력한 종목들 위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100%, 200%가 아니라 300%면 조금 더 강력한 종목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51종목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과 이동평균선만으로도 여러분들 급등한 종목군들을 포착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보시면 제가 미리 검색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수식 하나는 제가 가려왔어요. C수식과 A수식이 있었는데 이 C수식, A수식 이거 겹치는 것 단 수식 두 가지만 넣는데도 2,400개가 되는 종목 중에서 단 3종목이 포착이 되죠. 레몽레인 상한가, CT랩스 9%, 진입뮤직 9.80%, 2,400개가 되는 종목 중에서 딱 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3종목
급등하는 종목군들 딱 세 종목이 포착이 되는 이 검색기, 여러분 함께 하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검색기에 대한 수식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신 다음에 이 수식까지 받아가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어떠한 걸 교육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였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 제가 다음 시간 안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조금 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조금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검색기와 함께 볼린저 밴드 교육 자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검색기 교육 만나봤는데 저희 전문가님이 준비한 만큼 지금 다 교육을 못 해주셨어요. 이 나머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공개하지 않으신 이 수식 같은 경우는 저희 함께하는 노란톡방에서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하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이용철 전문가만의 검색기 교육 그리고 비밀 수식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자세한 노란톡 입장 방법 만나보시고 이제 본격적인 종목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채워드리는 본격적인 수상한가 시간입니다. 내일장 상승 기대해도 좋을 만한 좋은 종목들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용철 전문가의 이전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를 SPG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로봇주가 그 LIG 넥스원 호재가 있었죠. 로봇주 오늘 좋은 흐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 SPG도 오늘 강세를 나타냈어요. 전문가님, 지금 SPG가 전고점까지 조금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전고점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오늘 종목 리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는데, 지금 준비한 화면 보시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수상가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SPG를 가지고 왔고요. 이 SPG 차트 기준으로 32,000원대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조금은 더 눌렸지만 결국에는 반등에 성공했던 흐름이죠. 이 반등에 성공했을 때 왜 중요한지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이 중요 라인대가 어떠한 라인대였냐면, 이 넘지 못했던 중요 라인대를 넘겼죠. 넘겼고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대가 돌파가 되면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었고, 전환이 된 이후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차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서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를 넘겼죠. 넘기고 나서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스무스하게 이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눌림목 반등에 성공을 했죠. 뿐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저점을 올리는 상황에서, 자, 이건 저점을 내렸는데, 자, 이게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인데,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 지표가 눌림목 캔들이, 눌림목 주가 지표가 눌림목 반등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에 성공하면서 이 골든 크로스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에 이어서 이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후에 돌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SPG가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보이면서 오늘 공개할 수상한 종목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 먼저 그럼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부터 화면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이땡땡땡땡스 총 6글자고요. 그리고 업황 조정 이후에 단기 바닥권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자, 이 종목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요. 앞으로 굉장히 크게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 왜 크게 올라갈 종목이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의 업황을 보시면 돼요. 국내 시장을 반도체 업종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왜 반도체 업종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지 간단하게 만나보면요. D램 익스체인지에서 고정 D램과 낸드의 고정 가격을 발표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시장의 예측치보다 상회하는 결과치가 발표가 됐어요. 그것도 언제 반등이냐? 자, D램 PC D램부터 보시면요. 2021년도 8월입니다. 이 정도 8월이에요. 8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죠. 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반등이 시작되는 상황. 여기에서 PC의 수요 개선과 D램 공급 축소가 맞물리면서 가격 자체가 이제 막 반등 초입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D램의 분기 수급 추이입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에요. 2023년도 4월이죠. 이 4월 달에 최저점을 찍어요. 저점 찍은 이후에 2024년도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수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램 생산 전망 또한 2023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급까지도 개선되고 있고 생산 전망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D램을 취급하고 있는 업종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뿐만 아닙니다. 낸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낸드도 차트 한번 보면요. 자, 이 부분입니다. 2022년도 3월부터입니다. 3월 이후에 제가 조금 이쁘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3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반등에 성공을 한 초입이죠. 스마트폰, 고급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애플과 화이자, 거기다가 삼성전자까지 3파전이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수급 자체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자, 보시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인데, 자, 여기도 제가 항상 가지고 왔던 흐름 보시면은 의미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2015년도, 그다음에 15년도 이후에 2021년도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죠. 높여가는 상황에서 2024년도에는 신고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출하량이 계속해서 역대급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를 하는데 탑재량 또한 매년 상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낸드와 D램을 취급하는 업체들은 가격도 올라가고 수급 자체, 수요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반도체 업종 전망입니다. 자, 2023년도 4분기부터는 메모리 고전 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수요의 저점을 확인했고요. 뿐만 아닙니다. D램과 낸드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전 가격이 이제 막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HBM3와 DDR5 등 고부가 제품의 수요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HBM3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10조에서 13조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제품들의 수요가 이 반도체 업종을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반도체 업종들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AI 트레이닝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GPU죠. 경쟁력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AI 칩 수요까지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업종들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수상한가 첫 번째 종목이죠. 이 종목 상승 모멘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HBM향 이제 레이저 커팅 장비가 국산화가 됐죠.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본 이 HBM향 레이저 커팅 장비가 일본이 독점화를 하고 있는 기술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참여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고 특히 이 HBM 시장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 실적 장세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맞게 내년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전망 이어지고 있는 이 종목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차트 간단하게 보기 전에 외국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매집하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 차트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적인 상승 이후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장대 양봉의 고점, 자, 2023년도 7월의 고점을 넘겼죠. 강력하게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선이 지지 라인대로 변했고요. 전환이 됐고 전환된 이후에는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13만 1,400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끝까지 집중해 보시면요. 여러분들도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 전략, 목표가, 손절가, 그 대응가까지 모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받아보신 다음에 참여하셔서 교육 자료까지 모두 다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레이저 커팅 장비가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첫 번째 종목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힌트 화면으로 체크하시죠. 네,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의 힌트는 분기 최대 매출 달성 그리고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게 키워드만 보면 어떤 종목이 나올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반도체 종목일까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은 반도체가 아닌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왜 가지고 왔는지 준비된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상한가 두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이죠. 중국에서 이달부터 흑연 수출 통제 소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소재 업종 중 유일하게 자, 천연 인조 흑연을 내재화 구축 중에 있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이 과거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7월 26일 날이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모두 다 하락을 했죠. 이 종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 나서 추세적인 하락이 이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적인 급락세, 자, 현재 69만 4천 원대까지 갔다가 34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 모멘텀까지, 자, 이 4분기 및 2024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인조 흑연 생산 확대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12월부터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더욱더 부각받을 수밖에 없겠죠. 저점을 찍고 나서 23만 1,500원. 자,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가량,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 찍고 나서 34만 원대까지 반등을 했거든요. 그럼 보시면 자, 조금 더 이 종목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다 매년 증가를 하고 있죠. 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 6,000%가 넘어가요. 근데 이 부채 비율 보면은 74%, 올랐다 하더라도 130% 이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기 좀 어렵다 보니까 자, 재무 비율을 보시면 돼요. 재무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동 비율, 당좌 비율, 부채 비율, 유보율, 그다음에 순차입 비율, 이자 보상 비율, 자기 자본 비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동 비율입니다. 이 유동 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 대비해서 1년 안에 갚아야 될 자금을 비율로 산정한 지표인데 비율인데요. 200%만 돼도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무려 26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를 하다 보면은 시비가 뭐죠? 전환사채죠.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무리해서 자금 조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CB와 유상증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안심을 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기관이 그만큼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매집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간단하게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이 차트부터 보면 7월 26일 날이죠. 69만 4천 원을 찍고 나서 고점을 낮췄습니다. 고점과 고점을 쭉 이었을 때 제가 조금 더 이쁘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라인대입니다.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이 라인대를 넘겼죠. 이 저항선, 이 추세적인 하락을 넘겼습니다. 그것도 갭상승을 하면서 넘겼어요. 강력하게 넘겼거든요. 거기다가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겼기 때문에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7월 26일 날을 제외하고 많은 거래량이 터졌지만 거의 7월 26일 날을 제외하고 최고치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하락 추세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적인 상승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견조로운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자, 여러분들 저점은 낮아졌어요. 저점은 낮아졌는데 이게 스토캐스틱 기준입니다. 저점은 낮아졌는데 이 에너지 침체 구간은 일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더 종목이 강력하게 반등을 했고 추세적으로 이 스토캐스틱이 저점을 올리면서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종목 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죠. 추가적인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이 민트 색깔, 이 파란 색깔의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물론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있고 이제 FOMC 정례회의 발표에 의해서 점도표 발표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출렁거릴 수는 있어도 이 31만 6천 라인대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이어질 거고 모든 악재가 혹은 불확실성 있는 악재가 해소가 됐을 때에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이면서 한 차례 움직인다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추세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앞으로 단기간의 조정 장세 조금은 더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은 여러분들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 계속해서 강력하게 매집해 나가고 있는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모아가면 이 종목 앞으로 12월 달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함께 하신 노란톡방의 전략,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전략 모두 다 제공되니까 함께 하신 다음에 이 종목 받아가셔서 연말에 따뜻한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상한 종목 두 종목 힌트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저희가 잠시 후에 바로 공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은 흑연 관련해서 호재가 있는 이 기업 지금 저점에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에서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수상한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한번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 제가 가격 전략을 잡아드릴 거예요. 자, 준비한 화면 보시면요. 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나와 있죠. 제가 기존 앞서서는 매수가와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2023년도 7월 달에 고점 넘지 못했던 13만 1,400원 라인대를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으로 넘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는 강력한 하방 경직선, 강력한 저항 라인대가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된 만큼 이번 최근의 조정 또한 이 중요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전환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4만 1,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등세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 이 전 고점 부근까지 무난하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수가와 손절가는 10,0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이 매수가와 목표가는 25,000원 이상. 여러분들 손절가는 짧고 익절가는 굉장히 긴, 굉장히 이상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침체 구간을 이제 막 벗어났죠. 스토캐스틱과 MACD 기준으로 이 MACD 오실레이터는 막대가 음봉 막대가 줄어들고 있고 여기에서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인대, 중요 라인대에 손절 짧게 잡고 목표가는 길게 잡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이 종목 받으신 다음에 검색기 수식까지 모두 다 함께 하셔서 연말에는요. 정말 따뜻한 수익권 때 가져가시면서 기분 좋게 내년을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업황 조정 이후 단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 이 종목의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야 이 두 번째 수상한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은 하단 자막에 띄워드리는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해답 그리고 검색기에 대한 교육까지 모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도 노란톡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